안녕하세요. 밑단계 성형외과 유재성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시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리프팅 고민 중인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오늘은 리프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리프팅 수술은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실 거예요. 그렇죠? 네. 노화로 인해서 연조직이 처지고 피부의 주름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한번 발생한 주름과 탄력을 잃어 처진 피부는 회복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리프팅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리프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대로 중력에 의해서 하방 전이되어 있는 피부와 근육 지방 조직을 상방으로 들어올려서 새로운 위치에 고정해주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리프팅 수술을 하게 되면 처진 피부에서 탄력 있는 피부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찾는 수술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원장님, 리프팅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리프팅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레이저 리프팅, 그걸 저희들이 이제 노 인베지브라고 불러요. 그런 리프팅으로 울세라, 서마지, 슈링크 등 여러 가지 레이저 리프팅이 있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실리프팅과 유지기간이 길고 효과가 탁월한 안면 거상술도 있죠. 안면 거상은 말 그대로 위로 피부를 당겨줘서 이 부분, 처진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수술이죠. 간혹 실리프팅,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했는데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실리프팅이나 레이저 리프팅의 경우 피부 상태나 시술 후 유지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리고 노화 정도가 심한 경우엔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경우엔 절개 리프팅, 즉 안면 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안면 거상술은 안면 전체 리프팅 효과로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고 얼굴의 전반적인 처짐을 해결해주는 수술인데, 굵고 이런데요, 패인 주름에 특히 효과적이고, 아무래도 비절개 리프팅보단 훨씬 더 긴 유지기간을 기대할 수 있어 비절개 리프팅으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수술입니다. 환자분들이 문의를 주실 때 수술 후 흉터나 멍이나 붓기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 많이 하세요. 이제 절개 수술로 진행되다 보니 흉터 걱정 상당히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흉터는 걱정을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는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멍은 출혈이 많이 됐을 경우 멍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 도중에 저희들이 이 출혈을 최대한도로 잘 잡기 때문에 멍은 그다지 또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붓기, 출혈이 많이 되면 멍도 많이 들지만 붓기도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붓기와 멍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붓기는 수술 후에 압박 붕대와 압박 드레싱을 저희들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붓기를 최소화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붓기를 최소화하는 그런 프로시저를 저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붓기와 멍과 또한 흉터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원장님, 약간 절개를 흉터가 많이 보이지 않게끔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절개를 하시는지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의 절개선은
이 머리 안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머리 안쪽을 시작해가지고 귀 앞으로 내려와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와가지고 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선인데요. 이제 제가 개발한 그 절개선은 이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귀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목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지요. 그리고 귀 앞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귓밥 있잖아요. 귓밥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 귀 앞선으로 이렇게 또 귓방울 이 귓망울 선으로 이렇게 귓볼 선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뒤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앞쪽에 그 절개선은 전혀 흉터가 생기지 않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로 앞쪽에 절개선 즉 흉터는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원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이죠. 제가 실제 환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리프팅은 과연 영구적일까요? 네, 그게 이제 상대적입니다. 저는 영구적이라고 봅니다. 어느 면에서 영구적이냐? 만약에 수술을 안 하고 10년을 지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처짐과 10년 후에 처짐이 같이 플러스가 돼서 더 많이 처져 보이겠죠. 그런데 일단 한번 리프팅을 하면 지금까지의 처짐을 제거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처짐만 관리만 잘하면 영구적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구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엔 영구적이라는 게 없지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영구적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쓰죠. 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프팅 수술하면 뭐 얼마나 가죠? 예. 그 수술한 그 결과가 저희들은 5년 내지 사람에 따라서 10년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리프팅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리프팅 수술은 성형외과 수술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많은 경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겨주는 수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당겨준 수술의 결과를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이 부분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그런 의사진들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안면을 구성하고 있는 연조직의 무게를 줄인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심부볼도 적당히 처리해야 되고 또 심부볼 위에 있는 스마스 계층의 머슬을 잘 처리하고 또한 물론 피부도 잘 처리해가지고 이 부분을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잘 픽스 시켜주는 그러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진들에게 맡기는 것이 수술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리프팅의 방법, 즉 레이저 리프팅이나 실 리프팅이나 아니면 절개 리프팅 등등 자기 피부에 맞고 또한 자기 나이에 맞는 그러한 리프팅을 잘 선별해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영구적인 리프팅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수술에 대한 궁금한 점은 이렇게 영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 삐딱이 성형외과 유재성 원장이었습니다. 세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